태세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교재는 이제 핵시 이론 문제집이라고 돼 있어서 안에 이론하고 이제 문제랑 같이 섞여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기초 개념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도 같이 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론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 구성 목차를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경제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부터 스타트 하시고 그다음에 미시경제학 분야, 그다음에 끝나면 거시경제학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국제경제학이라고 토픽 16에 있는데 토픽 16의 국제경제학은 원래 이제 거시경제학과 별개로 따로 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영 및 금융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날 이제 시작을 하는 강의는 경제학 기초니까 기초 개념부터 한번 천천히 잡아가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경제학이란 개념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스타트하냐면 희소성이라는 개념부터 스타트를 해요.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희소하다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자원이 한정 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 욕구가 무한한 경우를 희소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자원을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쉽게 말하면 경제 객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욕구를 갖고 있는 주체들을 저희가 경제 주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주체. 그래서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인 이제 자원이라든지 뭐 제가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뭐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 이게 희소하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제학이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학문. 그래서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어떤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합리적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함으로써 올바른 접근을 하는 거를 우린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보통 이제 합리적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익을 영어로 보통 benefit, 비용을 코스트라고 이름 붙여서 보통 이걸 BC 분석하는데 편익의 의미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만족도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도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당연히 편익이 더 큰 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나중에 이제 비용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명백한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강조를 좀 이따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지금 등장했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그 확인 문제 보이실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가지문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망고가 바나나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럼 이제 수량만 봤을 때는 망고가 훨씬 더 많고 바나나가 적거든요. 그래서 망고만 그러니까 수량만 봤을 때 절대 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망고가 일단 바나나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망고가 더 가격이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나보다 망고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절대 수량으로 희소성을 정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저희가 희소성을 정의한다는 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나이 보면 무명 화가의 습작들은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나중에 그 화가분들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희소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다이아도 마찬가지로 물이 훨씬 더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재화지만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이아가 희소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에서 망고는 바나나보다 희소성이 더 큰 재화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고, 나 희소성에 따라서 자유재가 경제재로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나중에 뒤에서 자유재, 경제재 등장하는데 자유재의 기본 개념은 희소하지 않는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재는 희소한 재화. 그래서 자유재는 보통 가격이 0이 되고 경제재는 가격이 발생하는 재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물보다 희소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가와 나는 가격이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맞죠? 5번, 가에서 다에서 보면 희소성은 재화의 존재량과 욕구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희소성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로 3번에 합리적 선택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를 해드리기 때문에 편익이 더 클수록 좋은 거고 비용이 더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비용 관련돼서 기회비용이라는 이제 유명한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익과 비용 또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한계적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14페이지 가보시면 그 심화학습 안에 한계적 변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거기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뷔페집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뷔페집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뷔페를 먹고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뷔페 먹을 때 우리 그릇수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10그릇씩 먹고 있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한 그릇 더 먹을까 말까를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1그릇을 먹고자 할 때 이때 한 그릇 더 소비하는 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 한 그릇 더 소비할 때 이때 편익, 이때 비용을 고려해서 편익이 더 크면 한 그릇 더 먹는 게 맞는 거고 비용이 더 크면 스탑 하는 게 맞는데 이때 한 그릇 더 먹을 때 편익의 증가분을 한계 편익이라고 정의해줘요. 그 다음에 역시 비용도 한 그릇 더 먹을 때 비용이니까 이거를 한계 비용이라고 정의해서 의사결정할 땐 중요한 거는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어떤 행위했을 때 편익의 변화, 비용의 변화를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울 거고, 보통 이제 경제 쪽에서는 한계라고 정의하게 되면, 계산 문제 풀 때는 보통 원래 미분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깊게는 안 나오니까 일단 한계적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이제 기회비용이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기회비용 관련된 문제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회비용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가지고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 일단 기회비용은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 이걸 직역하면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기회비용 하는데 보통 이게 삶의 이치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시험 점수를 더 잘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 그 다음에 가끔 뭐 내가 연예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연습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역시 그것도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회비용 개념 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A를 선택할 때 A 선택 시 포기해야 하는 최상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해줘요. 반대 선택과 관련되어 있고요.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가치라고 보통 정의하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암묵적 비용의 정의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태세 공부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내가 일정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뭐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태색 공부를 하고 있다고 고민해보자. 그럼 내가 태색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선택. 이렇게. 그건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 2시간 동안 내가 공부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뭐 낮이니까 이 2시간 동안에 친구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친구와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낮잠 잘 수 있어요. 낮잠을 2시간 잘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태색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태색 공부를 안 했더라면 둘 중에 뭐를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럼 친구와 만나고 낮잠을 자는 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두 개를 당연히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친구와의 모임과의 만족도를 금액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만나면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이때 만족도를 금액으로 표현했더니 10만 원 해보고, 낮잠 잤을 때 만족도는 5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색 공부 안 했더라면 1번, 2번 중에서 1번 했겠죠. 이게 더 만족도가 크니까. 따라서 선택 시 포기해야 되는 최상의 가치는 1번, 2번 중에서 1번이기 때문에 이 1번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 아니잖아요. 10만 원을. 그래서 우리가 맘목적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암묵적 비용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명백한 비용을 다 비용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서 측정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뿐이지 암묵적 비용만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2시간 동안 여러분 태색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도 구입을 하고 동영상 수강료도 냈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이게 만약 뭐 30만 원 정도 들었다 라고 하면 이 30만 원도 보통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이 아까워, 비용이 아까워 라고 했을 때는 요 30만 원을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30만 원만 고려를 하면 안 되고 여기 말하는 10만 원도 고려를 하라 의미로 정의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 3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명백한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회비용 측정할 때는 반드시 암묵적 비용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요. 명백한 비용,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의 합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암묵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위에서 정의를 한 것뿐이지,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반드시 두 개 더해서 계산하는 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관련된 맨큐 경제학 원론책 들어보셨을 건데, 그 책에 사례가 나오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 대학교를 진학을 할지 그냥 고졸로 취업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학교 진학, 고졸, 취업 이렇게. 그럼 대학교 진학할 때 기회비용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두 개 합이란 말이에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이렇게. 그럼 명시적 비용 하면은 뭐 있어요? 학비. 그 다음에 교재비. 이런 것들이 명백한 비용 될 거고, 암묵적 비용은 대학교를 진학 안 하게 되면 내가 4년 동안 고졸 취업했을 때 벌 수 있던 어떤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간 포기한 임금이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도 똑같이 명시 플러스 안무로 구하시면 되고 그냥 금액 계산을 요게 2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반면에 대학 진학 시 기회비용은 3억. 이렇게. 그럼 지금 요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3억, 2억. 그러면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편익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이 2억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학교 진학을 하면 안 되고 고졸로 취업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 선수들 보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 선수로 뛰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 그런 분들 만약에 프로에 안 뛰고 대학교 진학하면 프로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연봉 금액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금액을 포기하고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대학교 진학 안 하고 바로 취업을 이제 뭐 프로 선수로 일하거나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확인 문제 잠깐 보세요. 영수는 5천만 원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려고 해요. 영수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설렁탕집과 족발집이라고 돼 있고 지금 설렁탕집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4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6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수입은 6천에 4천 뺀 2천만 원 되겠죠. 족발집은 5천만 원 비용 두고 8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수입은 3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숫자만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족발집을 차리는 게 맞죠? 설렁탕집을 차릴지 족발집 차릴지 두 개 비교할 때는 족발 찾는 게 당연히 맞을 거예요. 이때 금리가 연 10%라고 할 때 족발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방금 기회비용은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 비용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족발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이제 암묵적 비용만 해놨네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가로 안에 암묵적 비용 해놨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만 일단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5천만 원 비용 든다는 거는 명백한 비용이니까 암묵적 비용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족발집을 운영을 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족발집을 운영함으로써 뭐를 포기할 수밖에 없냐면 설렁탕집을 운영했을 때 순수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게 설렁탕집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순수입을 포기한 거니까 이게 암묵적 비용 될 수 있고 6천에서 4천 뺀 2천만 원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자를 포기하고 족발집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자 수입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자 소득 얼마? 10%. 그러니까 10% 관련된 것도 고민할 수 있고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일단 계산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일단 운영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설렁탕집을 보게 되면 요거 운영할 때 4천만 원 비용 이게 들고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주고 여기 4천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 원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냐면 은행에다 예금할 수 있었죠. 예금. 그럼 예금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입 10% 되겠죠. 되니까 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을 기회비용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족발집 운영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지금 암묵적 비용만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설렁탕집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수입을 고려한 거고 첫 번째 수입은 순수입 2천만 원인 거고 그래서 설렁탕 운영할 때 보면 지금 비용으로 4천만 원 들어갔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설렁탕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니까 4천만 원을 비용에 쓰고 1천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다면 이자 수입 100만 원을 날린 거잖아요. 또 이것도. 그래서 2,100만 원이 기회비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기회비용 문제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죠. 매몰 비용 잠깐 보시고 위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예를 두는 게 영화 티켓 관련돼서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아침에 영화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티켓을 샀어요. 구입. 10,000원 샀다. 그럼 영화가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은 환불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 30분 지났는데 영화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영화 정말 재미없다면 요 10,000원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극장에 나와서 다른 영화를 또 티켓을 산 다음에 영화를 보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재 요 10,000원 구입한 요거는 우리가 딱 보기에 명백한 비용이니까 보통 영화 보는 도중에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끝까지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몰 비용 영어로 sunk cost, 가라앉은 비용, 회수 불가능한 비용.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일단 원칙상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만약 물어보게 되면 0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건 비용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 값이 0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위에 확인 문제 또 풀어보시면 한 번 지출하면 다시 거둘 수 없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틀렸죠? 매몰 비용의 정의를 써놓은 거고. 2번, 모든 경제지출가 하루에 24시간에 대해서 지불한 기회비용은 모두 동일하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1시간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매우 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3번, 기회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가치를 말한다. 3번이 맞죠? 네, 지금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틀린 거, 아까 매몰 비용, 2번도 틀린 거고 3번이 맞는 지분. 4번, A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78인데 B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57인 사람이 83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C를 택하는 경우에 지불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C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를 하는 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 둘을 모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C를 선택 안 했더라면 만족감이 더 큰 A를 선택했을 거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은 78만 들어가야 됩니다. 5번, 직접 지불하거나 치른 비용만 기회비용에 해당된다. 이건 명백한 비용만 얘기하는 거고 아까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경제 3대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뭐 했냐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경제 3대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하니까 아까 분명히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 관련된 경제학에서 말하는 3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면 모든 재화를 다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몇 개를 만들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거를 생산물의 종류 그리고 수량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데 극단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걔네 인건비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당연히 만들 때 노동을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자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산을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노동이 풍부한 나라냐,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산 방법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를 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재화를 만들 수 없고, 그럼 소량으로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재화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재화를 다 만들 수 있으면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즉 소득 재분배 또는 소득 분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3대 문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추가되면 4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밑에 화살표에 그 내용 놓았고, 4대 문제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에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원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봐도 알래스카 지역에 이제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석유를 다 추출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중동에서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 언젠가는 중동에 있는 석유가 다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5년 이후에 생산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산하거나 자원을 전부 다 채굴하게 되면 미래 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 수밖에 없고, 그 미래 세대가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선택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4대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경제 체제라는 말이 뒤에다 등장해요. 해결책. 그래서 경제 체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도 종류 수량이 국가가 딱 지시해서 만들진 않잖아요. 기업이 알아서 물건 만들고, 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시면 거기 막 물건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절대로 지시 안 하고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체제로 이게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가격,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거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계획 경제는 정부가 직접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체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설명하는 게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제 활동이란 말이 등장하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고, 생산,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원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분배, 생산 활동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 이거를 분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일하시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 어떤 경장은 임금 하는데 임금을 받는 경우를 이제 분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비,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하는 경우를 소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본 생산, 분배, 소비라는 기초 개념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와 경제 이체, 생산 요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경제 주체는 4개 나와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외국 4개 나오고, 첫 번째 가계 같은 경우는 목표가 효용 극대화가 목표예요. 그래서 효용이 만족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도 극대화. 자, 그래서 가계는 시장 구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경우를 수요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기업은.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구하냐? 첫 번째는 재화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공급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생산 요소 측면은 수요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자,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후생 극대라고 해요. 극대. 자, 정부 같은 경우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고 수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